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포인트를 잡아드렸을 때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때인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또 지난주 나스닥 하락을 좀 깊게 보였다가 전일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크게 느끼진 않았지만은 금요일장에서 나스닥이 깊은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한한 이 바이든의 효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또 어제 월요일장까지 우리 증시는 큰 별탈 없이 진행됐었는데, 자, 나스닥 지수가 한 차례 정도 깊은 하락을 보였었다가 어제 월요일장에서는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증시 내에서도 바이든 효과에 대한, 바이든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은 수급에 대한 이 주도권은 환율에 있게 되어 있는데, 자,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102 지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103 지수에서는 102 지수로 조정받는 분위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때문에 지금 원달러 이 환율 지수도 직전에 있었던 이 1,300원 근처까지 올라왔던 위치가 지금은 1,260원 라인대까지 조정받는 방향성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만 본다면 여전히 고환율 쪽에 있다라고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환율의 전반적인 방향성의 투자를 보는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전히 유가가 110달러 선에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유가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었는데, 자, 지금은 일단은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보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110달러 선 라인하고요. 그리고 100지수를 두고 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내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한 오펙 국가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요청을 좀 해온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온다라면은 유가도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경기 지표와 지수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크게 흔들렸었지만은 아시아 증시가 견고했던 이유, 바이든의 효과, 일단 이 전반적으로 공급을 기업에 대한 활동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좀 컸었기 때문인데, 다만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IPEF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급망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을 배제한 내용들, 그러니까 반중연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계감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중국은 아주 커다란 이야기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커다란 얘기를 내놨다면은 지금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로 돌아갔을 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IPEF가 출범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중국에 대한 강한 어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계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발언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그동안의 미국,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켜 보겠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 위기, 공급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길 수 있는 포인트인데, 자,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조금은 낮췄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본토로 돌아가는 일정이나 혹은 이 IPEF에 대한 출범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 때는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든의 효과를 좀 더 누려보자는 것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바이든 효과 지속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사실 지난 이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이 나왔을 때 인프라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러면은 바이든의 효과를 보자라고 해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 들어왔는데 일단은 실제로 바이든이 방한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든 효과 3대 수혜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산업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코스피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 투자 심리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한데, 자, 그런 가운데 바이든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쪽을 계속 봐야겠죠. 자, 일단 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진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사업 역량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삼성 SDI가 이 스텔란티스와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미 좀 예상이 됐던 플래닝이긴 하지만은 발표 시점 그리고 확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 어제 나온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까지 아주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이 배터리 그러니까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 간의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그리고 또 미국으로 건너갈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모두 다 뭐 르노, 포드, 그 밖에 스탈린시스, 또 리비안 이와 같은 자동차 업체와 협력을 가지면서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질 수가 있겠다. 오늘도 2차 전지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와서 종목들에 대한 이 가이드를 드릴 때 포인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은 대미 투자, 통큰 투자,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기업들은 물건을 뺏기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발주를 내놓는 것이고 새로운 투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국내에 대해서 생산인뿐만 아니라 해외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얘기 들어왔었는데요.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에 서 LNF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또 드렸었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소재 회사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건네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 LG 에너지솔루션과의 연관이 아주 높은 원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오늘 또 역시나 2차 전지, 또 바이든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기업들로 해서 종목 차별화를 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CIS입니다. 일단 삼성 SDI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터라든지 캘린더 이와 같이 전극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앞으로에 대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변화는요. 이 소재에 무조건 하이 니켈 많은 소재 공급으로 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배터리는 3세대 배터리죠. 그런데 여기서 3.5세대, 4세대로 바뀌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방식,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한데 그렇게 보려면은 전극 기술, 촉매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극 기술 또 촉매 기술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 CIS예요.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어갔을 때 소재 변화 연구에 상당히 기여가 높을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CAT의 리비안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 SDI와 전고체 전지를 공동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또 2차 전지 소재 회사들 중에서 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세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 상당히 낮은 위치,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흐름상을 본다라면은 이평선, 뭐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모두 다 수렴되어 있는 위치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바닥권에서의 접근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전일 종가가 14,150원인데 내일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면은 14,000원에서 15,000 밴드 정도면은 여러분들 바닥권에 대한 진입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대를 볼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바이든 효과에 대한 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챙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CIS입니다.